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 별처럼 새로운 연결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숨을 고르게 쉬고 있어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그 귀는 열려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그는 신경과학자이자 명상 연구자입니다. 수천 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들의 뇌와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데이터로 기록해 온 사람입니다. 그의 책 Becoming Supernatural, 한국어로 초자연적이 되라는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명상 전후 MRI 데이터, 유전자 발현 수치, 호르몬 변화를 담은 과학적 기록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책의 5번째 챕터, 몸을 새로운 마음으로 재조건화하기를 함께 걷습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몸은 새로운 마음의 하인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강연 전체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먼저 느끼고 마음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의욕이 사라지고 아프면 생각이 흐려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디스펜자는 그 방향을 뒤집습니다. 마음이 먼저 새로운 감정의 청사진을 그리면 몸은 그 청사진을 따라 스스로를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새로운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어가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재설계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감정은 어떻게 습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신경과학의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바로 쓸 수 있는 실천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 단 하나의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잠드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과 별 사이에 새로운 선이 그어지듯이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명상 전후 MRI를 찍었을 때 실제로 특정 뇌의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측정된 현실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수록, 호흡이 느려질수록 오히려 이 말들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5개의 챕터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와 당신의 감정에서 시작해 호흡의 과학, 시각화, 유전자,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힘까지. 지금 이 순간 그 첫 번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느끼는 그 감정들, 불안, 짜증, 무기력,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일까요? 19세기 러시아 과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개는 먹이를 보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반복이 거듭되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왔습니다. 먹이가 없어도 자극 하나가 반응 전체를 불러온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다고. 당신의 알람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가 굳고 가슴이 조여듭니다. 알람 소리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의 반복 끝에 그 소리는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감정과 단단히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냄새, 특정 사람의 목소리, 이것들 모두가 특정 감정을 자동으로 점화하는 방가쇠가 됩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은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같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 순환이 수천 번 반복되면 뇌는 그 회로를 고속도로처럼 넓혀버립니다. 결국 몸 자체가 과거 경험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회로가 이미 굳어진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걱정, 분노 같은 감정에 문자 그대로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그 화학 물질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잘 풀리는 날에도 어딘가 불편함을 찾게 됩니다. 몸이 익숙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조건화된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 우리는 삶의 자극들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이제는 그것이 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건화된 감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직 바꾸지 않은 습관일 뿐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새로운 마음의 하인이다. 지금까지 몸이 마음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화는 양방향입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자극에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오늘 밤 이 강연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생리적 기능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의식적 통로입니다. 심장 박동은 의지로 멈출 수 없지만 숨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감정회로 전체를 바꾸는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위협에 반응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회복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스트레스가 쌓인 하루 끝에 몸은 여전히 교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얕고 빠른 호흡이 그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깊고 일정하게 늘어난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모드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이완되면 감정을 새로 쓸 준비가 비로소 갖추어집니다.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4초 멈춥니다. 몸 안에 공기가 가득 찬 그 감각을 느끼세요. 이제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긴 날숨이 미주신경을 더 강하게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리듬을 반복할수록 몸은 점점 더 깊은 이완으로 내려갑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파블로프의 원리와 연결합니다.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 것처럼 우리 몸도 특정 호흡 패턴을 반복하면 그 리듬 자체가 이완과 평온의 신호로 학습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어야 하지만 수십 번 반복된 뒤에는 그 리듬을 시작하는 순간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호흡이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보고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간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던 참가자가 호흡 패턴 훈련을 반복한 후 통증의 강도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이 몸 안에 내인성 오피오이드, 즉 천연 진통 물질의 분비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이완 상태에 놓이면 스스로 회복하는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산소를 놓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흡은 몸이 어떤 감정 상태로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생리적 방아쇠입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이 단순한 리듬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그 리듬을 평온함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바꾸려면 먼저 몸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호흡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몸은 새로운 마음의 하인이다. 호흡으로 몸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이 리듬을 시도해 보세요. 들숨 4초, 멈춤 4초, 날숨 6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실제로 일어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직접 두드린 사람과 같은 곡을 머릿속으로만 연습한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활성화되는 신경 영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뇌에게 있어
생생한 상상은 곧 경험입니다. 이것이 시각화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신경학적 훈련인 이유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원리를 명상 프로토콜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장면을 그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몸 안에서 실제로 느껴질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할 때 그 기쁨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퍼지는 감각, 숨이 살짝 가빠지는 느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감정이 몸 안에 실제로 자리 잡는 순간, 뇌는 그것을 진짜 경험으로 기록합니다. 신경회로가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 참가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년간 만성적인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워크숍에서 시각화 명상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뒤 그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연구팀도 놀라게 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집중력에 관여하는 전두엽, 그리고 변형의 특정 영역에서 활성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원하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몸으로 느끼는 훈련이었습니다.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시각화만으로는 반쪽입니다. 감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신경 가소성이 작동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해부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 장면을 그리는 시각 피질과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두 영역 사이의 신경 연결이 굵어집니다.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자주 걷는 산길이 점점 뚜렷한 오솔길이 되듯 상상과 감정을 함께 연습할수록 뇌 안에 새로운 길이 깊이 새겨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5분을 사용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감각적으로 떠올립니다. 원하는 일이 실현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공간의 온도, 주변의 소리, 당신의 손이 닿는 감촉까지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가슴 안에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느껴보십시오. 감사함인지, 안도감인지, 조용한 기쁨인지, 그 감정이 몸 전체로 천천히 번질 때까지 머무릅니다. 뇌는 그 5분을 실제 경험으로 저장합니다. 매일 밤 반복될수록 그 신경회로는 점점 더 선명하게 당신 안에 자리 잡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각화는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미리 살아내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감정을 현재의 몸 안에서 먼저 경험할 때 뇌는 이미 그 현실 속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신경회로를 바꾸고 바뀐 신경회로가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유전자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지만 후생 유전학은 그 믿음에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유전자의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악보는 그대로인데 어떤 음을 연주할지는 연주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스위치에 비유합니다. 환경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의 감정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은 염증 유전자와 노화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감사, 사랑, 고양된 기쁨의 감정은 스트레스 유전자를 억제하고 회복과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깨웁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신호입니다. 디스펜자의 연구팀은 전 세계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명상 전후로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3만 개 이상의 혈액 대사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후생 유전학적 변화와 유전자 발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단 며칠간의 집중 명상만으로도 분자 수준에서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몸 역시 지금 이 순간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양된 감정이 유전자를 바꾸는 경로 중 하나가 호르몬입니다. 명상 중 깊은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몸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세포 재생을 돕고 면역 반응을 조율합니다. 동시에 DHE, 노화 억제와 관련된 호르몬의 수치도 높아집니다. 이 두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감정이 곧 화학이고 그 화학이 유전자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명상 중에 단순히 이완하는 것을 넘어 이미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라고.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감정을 충분히 깊게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회복 신호는 켜집니다. 유전자는 그 신호를 읽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느끼는 감정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세포가 읽는 신호가 됩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에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무엇을 말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뇌 안에서 두 곳이 동시에 켜집니다.
이성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리고 감정의 진원지인 변형계. 신경과학자들은 이 두 영역이 함께 활성화될 때 뇌가 가장 통합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전체를 하나의 리듬으로 묶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도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고양된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마다 그 감정에 대응하는 신경회로는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연약하지만 매일의 연습이 쌓이면 그 연결은 고속도로처럼 넓어집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몸이 새로운 마음의 하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UC 샌디에이고 연구팀이 7일간의 명상, 리트릿 참가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fMRI 뇌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명상 후 전두엽 활성화가 증가하고 평소 내면의 잡음을 만들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조용해졌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신경성장인자인 BDNF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단 7일 약을 쓰지 않고 오직 감정과 집중만으로 뇌가 재편된 것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에는 약 4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것은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 심장의 박동 패턴이 부드럽고 규칙적인 파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코히어런스, 즉 심장과 뇌가 같은 리듬으로 동기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며 뇌의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심장이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썬찬 전통은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중 속에서 마음이 열릴 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비와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디스펜자의 기법은 이 직관에 신경과학의 언어를 입힙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언제에 머무는 그 순간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변형에는 안정됩니다. 선방의 고요함과 명상 과학의 목적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듯 충만한 그 상태, 그곳에서 고양된 감정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디스펜자가 말하는 고양된 감정은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감사의 장면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반복이 쌓이면 뇌는 그 감정 상태를 기본값으로 학습합니다. 마치 악기 연습처럼 처음엔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듯 감사와 기쁨도 훈련으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 장면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감정이 가슴에서 퍼져나가도록 그냥 두세요.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 디스펜자, 오늘 밤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은 습관이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렸듯 우리의 몸도 오래된 감정 회로를 자동으로 재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회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호흡과 시각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뇌의 신경 연결을 실제로 다시 그려왔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까지 조용히 움직여 왔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세타파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 순간은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넓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의식이 지키던 경계가 느슨해지고 새로운 감정 신호가 깊숙이 새겨질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단 5분 잠들기 전 이 시간을 당신의 감정 훈련장으로 삼아주세요.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침대가 이미 충분한 실험실입니다. 자,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 혹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여도 좋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의 온기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가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디스펜자가 강조하듯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감사의 감정이 가슴에서 따뜻하게 피어오를 때 당신의 신경회로는 이미 새로운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감정을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호흡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감사의 온기가 가슴 안에서 조금 더 넓게 퍼진다고 느껴보세요. 2번.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긴장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3번. 이 3번의 호흡이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게 새로운 감정 신호를 보내는 생리적 언어입니다. 반복할수록 이 신호는 더 선명하게, 더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감정 회로를 조용히 새기고 있습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서 느꼈던 그 감사의 온기, 그 따뜻한 떨림이 수면 중에도 신경 연결을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몸은 새로운 마음의 하인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몸은 오늘 밤 받은
감정의 명령을 조용히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이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몸의 화학을 다시 쓰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오늘 밤 단 3번의 호흡과 하나의 감사한 장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매일 밤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전혀 다른 감정의 지형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연이 당신의 밤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밤 우주의 언어를 함께 들어보세요.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